안녕하세요, 밀리미터입니다. 저희 랜드북에서 이번에 랜드북 건축주 대학교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올렸다시피 저희 랜드북 오프라인 행사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이제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혹시 랜드북에서 이런 거 길게 강의는 좀 안 하냐, 자기는 랜드북에 대해서 랜드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한 레퍼런스 노하우를 좀 얻고 싶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연히 그 기대에 부응해서 랜드북 건축주 대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랜드북 건축주 대학교는 지금 이제 오픈하는 과정은 석사 과정이고요. 이 석사 과정에서는 무엇을 다루냐 하면 건축에 대한 내용이 반 이상 가고,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된 유관 분야들, 뭐 부동산 금융도 있을 테고, 당연히 부동산 세금 문제, 뭐 양도세, 뭐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과연 내가 건물을 다 줬는데 임대차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임대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분야, 건축, 그 다음에 임대차, 세금, 그 다음에 금융,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준비했고, 그 중에 이제 건축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입니다. 건축을 반 이상 차지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을 하냐, 건축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일반적인 이론 과정은 전부 다 뺐습니다. 뭐 건축법이 어떻고, 1조 사선이 어떻고, 대지안의 공지는 왜 적용되고, 건폐율은 어떻게 적용되며, 뭐 용적률을 더 얻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이런 강의는 사실 저희가 과감하게 전부 다 뺐고, 건축주가 되실 분들, 예비 건축주분들이 사실 제일 필요로 하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고 그 사례는 어떻게 성공을 했고 또 다른 사례는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법을 적용하는 거는 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뿐이지, 건축주분들은 그걸 받아보시고 이런 법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만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결국 사업 기획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건지, 그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엔 준비한 코스는 모두 100% 전부 다 케이스 스터디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례를 보시면서 이 사례는 내 사업체에 적용이 가능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요런 눈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랜드북 건축주 대학교의 석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엔 뭘 하냐,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 대표님이 주거 건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 이제 자회사로 있는 경기없는 작업실에서 그동안 했던 많은 작업들, 뭐 테트리사우루스라든지 아니면 후암동 복합주거라든지, 사실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입각해서 나온 작품들이 아니라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용적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높은 층의 상가 임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적인 논리를 건축의 시장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한계점이 있었고 또 어떤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는지 아주 낱낱하게 모두 다 말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이제 공식 홈페이지엔 나와 있지 않지만 테트리스 하우스의 성공을 밑거름을 삼아서 이제 저희가 티하우스라는 브랜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럼 그 티하우스는 어떻게 성공을 했고 또 어떤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고 또 어떤 아쉬운 점이 또 그 옛날에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주차에는 저희 경기없는 작업실의 문주호 소장님께서 상가 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이 상가 건축도 마찬가지로 건축주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가의 임대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인즉슨 요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임차인들이 좋은 공간을 얻어낼 수 있는, 이게 가장 혈안이거든요. 이 말인즉슨 어떻게 하면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지라는 걸로도 이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완공한 거 중에 콤포트 서울이란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요새 인스타에도 많이 나오고 뭐 유명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라고도 하죠. 그 공간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건축적인 이슈부터 해서 사업 계획적인 이슈,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학동에 했던 뭐 사업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30평, 40평 정도 되는 땅에서 어떻게 해서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7층을 만들어낸 사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을 어떻게 건축 기획을 하고 어떻게 건축 설계를 했고 또 시공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마지막에 임대차 과정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주 낱낱이 모두 다 날 것으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주차와 4주차는 제가 진행을 하는데, 3주차에 대한 내용은 건축 재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재료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건축사가 막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 평면이 다 세팅되고 나면 이 재료를 선택할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라고 저도 설계할 때 항상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벽돌이 좋을까요? 돌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금속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수입하는 걸 써야 되나요? 뭐 요새 타일은 괜찮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런 걸 선택하는 게 금액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금액과 함께 그 재료가 만들어지기 위한 바탕에 뭐가 들어간지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이거에 대한 금액은 어떻고 그 재료를 도입했을 때 과연 내 건물의 유지 관리는 편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벽돌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많은 건축주분들 중에 벽돌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럼 벽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LH에서 발행한 비구조 요소의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과연 건축주분들은 이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규정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건축기술의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미주 국가에서는 최근에 벽돌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 때문에 그럼 내가 과연 벽돌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예쁜 벽돌, 수입 벽돌을 그럼 써야 되는지 그럼 수입 벽돌의 한계는 없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 다음에 국내에서 나와 있는 그 무수한 벽돌 그것들은 과연 시공해도 되는 것인지 사실 벽돌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골라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후가 결코 만만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그럼 어떤 벽돌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모두 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 왜 굳이 말씀드리냐 사실 건축 설계의 단가를 많이 낮추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도면에는 이런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싼 값을 주고 고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전문가에 준하는 지식을 알고 계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전문 지식을 구현해 달라고 하거나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최소한 건축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재료, 내 선택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게 따라오는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수업으로 준비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시공 같은 경우 어떻게 시공 계약을 해야 되고 견적서를 어떻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와 여러 가지 조건 협상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료도 하셨고 시공계약도 하셨고 설계도 열심히 하셨으면 과연 내가 현장에 갔을 때 뭘 봐야 되고 현장에 어떤 공법이 적용되고 내가 건축주로서 이 건물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각 공정별로는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강의는 대출 금융 강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빌릴 수 있을지 최근 같은 경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모든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있고 뭐 최근에 뭐 레고랜드 사태 같은 걸로 인해서 굉장히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 그게 PF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적인 내용들부터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대출 금융 시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물 다 지셨으면 이제 임대도 내보내셔야 되잖아요. 이 임대를 어떻게 하면 잘 내보낼 수 있는지 그럼 이 임대가 잘 나가는 건물들의 또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특징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또 이런 소규모 중소규모의 빌딩을 많이 거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거든요. 저희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아주 훌륭한 분을 모시고 또 임대차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세무 강의가 진행되는데 세무에선 당연히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해야지만 절세를 해서 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건설임대 사업자를 낼 건데 어떻게 해야 건설임대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 뭐 개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은지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은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분으로 또 모셨기 때문에 아마 세무 강의도 상당히 신선한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사실 앉아서만 들으면 사실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학습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강의가 주말에 진행되는데 현장학습 부득이하게 이제 평일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어딜 갈 거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콤포트 서울이랑 후암동 복합주거를 갈 예정입니다. 콤포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한번 체험을 해볼 거고 후암동 복합주거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이제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 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살고 계신 곳을 한번 들어가서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그런 것도 한꺼번에 같이 보실 수 있는 현장학습 자리를 마련해서 요게 한 1시간 정도 평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수업에서 들으셨으면 직접 가서 보기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총 20시간 분량으로 6주 동안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11월 27일 일요일부터 오후 3시에 강남역 인근에 있는 저희 원래 했던 강의장 아시죠? 강남역 컨퍼런스 센터. 거기에 있는 스튜디오 A 강의실 약 60인실 정도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고 저번에 랜덤 클래스 4회에서 했던 것처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도 똑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서울에 계시지만 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시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의 흡수력이 좋으려면 사실 오프라인으로 듣는 게 제일 좋으니까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오세요. 가격 차이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랜드북 클래스 저희 석사과정 오픈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그럼 이제 학사과정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학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늘 올라가던 랜드북 유튜브 채널에 모든 학사과정에 대한 내용이 올라갈 겁니다. 각종 건축법부터 해서 일조권 규제, 채광사선 규제, 인동간격, 그 다음에 지하에 대한 규정, 건폐율, 용적률, 그럼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는 인센티브 면적은 뭔지, 그 다음에 도로법,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법규,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주차를 어떻게 잘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제가 한꺼번에 알기 쉽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석사과정 오시기 전에 꼭 랜드북 학사과정은 이수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랜드북 클래스 건축주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제 아이디 입력하시면 누구나 다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등록하실 분들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꼭 할인받고 좋은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밀리미터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제가 틈나는 때마다 토지 분석으로 계속 돌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안 올라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랜드북 건축주대학교 석사과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